지금 JTBC나 그러니까 신앙님 그리고 김만배 인터뷰 대선 사흘 전에 나왔던 그 인터뷰가 네. 녹음된 시기가 바로 9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렇죠. 네. 단 하나 그때 있었던 건 뭐냐면은 9월 15일에 전달인 2021년 8월 31일 네. 그 경기경제신문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네. 썼던 칼럼 대장동은 누구 겁니까? 그게 시작이었고 그걸 가지고서 9월 첫 주 둘째 주에 네, 이제 보도가 보도들이 나왔죠. 나오기 네. 시작을 하니까 김만배는 아마도 뭔가가 있구나. 해서 그래서 9월 15일 날 신앙님 72분 다 풀 영상 틀어준다 하니까 5시에 저희 들을 텐데 네. 이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대장동은 이재명은 관계없어. 대장동은 애초 시작이 뭐냐면은 그 조우영이라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걔 대출 그거만 안 됐으면 되는데 그 사건을 윤석열이 10년 전에 검사 윤석열이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야 가봐라고 하면서 무마시켰다. 네. 그게 시작이다 사실상. 시드머니가 거기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네. 윤석열 커피 사건 가짜 뉴스. 윤석열 커피. 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정작 윤석열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네.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고 그 내용을 네. 신앙님한테 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양해해달라는 양해해달라는- 말까지도 또 김만배가 또 그렇죠. 했죠. 조영한테 했죠. 네, 네. 그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신앙님하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내가 있잖아 맨날 이재명을 성남시장 이재명을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공산주의자다 했다. 네. 왜? 야 우리 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먹을 거를 성남시가 다 가져갔다. 못하게 하고 있다. 못하게. 네, 네. 그 말을 만약에 신앙님 씨나 그 말이 맞다면 그 녹음이 이루어진 시점이 9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9월 15일 녹음하기 직전인 9월 14일 날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 경기지사겠죠. 경기지사죠. 경기지사죠. 그 경기지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뭐 커피 그 얘기는 하질 않고 네. 내가 재판에서 화천대유 이 사람들이 저보고 빨갱이 같아. 공산당 같다. 라고 했다. 근데 내가 무슨 대장동 배우냐라고 그러니까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네. 언론에 나오니까 네. 프레임을 짠 거죠. 맞아요. 이재명은 성남에서 대장동 수익을 다 가져간 사람. 그리고 그게 한 축이고. 네. 그다음에 이 범죄적인 혐의들은 결국은 박영수 50억 클럽에 들어있는 박영수와 윤석열 그 후배인 윤석열이 개입을 해서 돈을 네. 저축은행 돈을 쓸 수 있게 해준 거. 네. 그게 커피 사건이다. 네. 그 증인들이다.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네. 맨 처음에 이게 9월 15일에 인터뷰를 네. 했다는 말을 사실 안 믿었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9월이면은 그 당시에 아직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었고요. 예. 대장동 사건이 아직까지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할 때였지. 그렇죠. 그때 네. 그렇구나. 예. 네, 대장동은 이제 10월, 11월이 되면서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9월만 해도 약간 충격은 있었는데 이게 워낙에 큰 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실체가 막 정영학이니 뭐 조우영이니 뭐 부산 저축은행이니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닌데. 저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김만배 신앙님이 그 당시에 9월에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 네.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대선 직전에 가서 폭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9월에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그 폭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했는데 마치 그걸 되게 예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저는 그것도 한 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라는 의심을 했는데 예. 근데 또 이제 와서 보니까 김만배 씨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정이 딱 터지니까 네. 감이 딱 온 거죠. 이거는 속된 말로 진짜 큰일 났다. 그러겠죠. 네, 예. 뭐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딱 직감했겠죠. 네, 그럼 요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 지금 근데 그 당시에 대선에서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가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랑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라는 작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은 오히려 우리를 탄압했던 사람이다라는 프레임 하나. 그 두 가지 프레임이죠. 네, 그리고 유동규의 개인 일탈. 요 세 가지 프레임을 딱 그 당시에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각본대로 쭉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 처음에 나오는 보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검찰의 수사나 실체나 폭로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처음 보도되는 것들로 그걸 이제 기준점 효과라고 하죠. 처음에 네. 딱 설정이 되면은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것까지 노린 것 같아요. 전체 국민들의 어떤 머릿속을 잡으려면은.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은 신앙님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3면에서 집중적으로 그 보도를 설명을 잘 했는데 요게 이제 김만배가 11월에 구속되잖아요. 네. 김만배가 11월에 구속되기 전까지 9월, 10월 두 달 동안, 9월, 15일 신앙님 인터뷰 시작이었고 계속 이러한 식의 이재명은 빼고 이것은 우리 여기 있던 사람들의 개인적 일탈이고 잘못이고 이렇게 몰아가는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자, 아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9월 14일 이재명의 긴급 기자회견이 먼저 있었죠. 네.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 기자회견 때문에 과연 이게 김만배 혼자서 한 걸까? 내용도 그렇고 김만배 씨 발언하고 비슷하거든요. 맥락이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14일 이재명 긴급 기자회견, 9월 15일 김만배의 신앙인과의 만남 그게 있었고 9월 초입니다. 조우영 아까 조우영 씨한테 그 대출 벌었고 조우영한테도 야, 너 인터뷰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말할 거니까 너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 대장동은 특별히 유동규의 뇌물 사건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신앙님 만나고 사흘 뒤인 9월 18일에 한국일보에 네. 인터뷰가 나오죠. 누구냐? 누가 등장하느냐?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기억납니다. 저 때는 화천대유가 뭐야?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러고 있었어요. 화천대유 막 이름도 예. 막 이상해가지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낯설 때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대문짝만하게 한국일보에 화천대유 대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모른다. 그리고 법정에서 딱 한 번 봤을 뿐이다.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결탁해서 부정한 회의를 한 적은 없다. 네. 자, 근데 이 사람 누굽니까? 화천대유 대표예요. 네. 화천대유의 대표이사인데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천화동인 1호예요. 네. 천화동인 1호는 누구냐? 김만배 거예요. 김만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분 것이다. 그분의 것이라고 그분은 하는. 또 좀 다른 문제죠. 예. 그분이 근데 누군지는 그분이 아직 모르니까. 유동규인지 이재명인지도 또 한 네. 축인데. 네. 네. 그 9월 18일 나왔죠. 그리고 또 닷새 뒤 23일에는 유동규가 등장합니다. 네. 유동규 씨가 유동규는 누구냐? 성남도시개발 당시 본부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동규가 등장을 해가지고 미디어 오늘이랑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또 대장동 사업의 특혜는 없었다. 미디어 오늘 기사도 지금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님, 화천대유 대표, 신앙님, 조우영, 화천대유 대표, 그리고 유동규 네. 성남도시개발 본부장. 네. 그 다음에 남은 사람 누구예요? 남욱. 네. 남욱이 JTBC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렇죠. JTBC.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미디어 오늘 인터뷰죠. 유동규가 나와가지고 대장동 몸통이 잠적했다고 이재명 측근이라고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유동규가 좀 흐름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흐르는 흐름은 이재명을 지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한쪽으로는 이재명을 지우는데 요거는 역부족이잖아요, 실은. 그렇죠. 의심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윤석열 폭탄이에요. 그렇지, 있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박영수, 윤석열이 또 이제 최순실 특검의 같은 그런 팀이었고 사이죠. 뭐 사이가 머리 사실- 좋다. 김만배가 평생 법조기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로 연결해 가지고 이게 저축은행의 지읒자만 윤석열에 묻어 있어도 되는 거지. 국민의힘에서 공세가 확 죽거든요. 그렇지. 이게 왜 그럼 딱 아시겠지만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도 역풍 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라는 겁을 제일 많이 먹어요. 예, 캠프에서.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 커넥션 지우기를 하는데 요거로는 부족하니까 윤석열 커피라고 하는 투트랙이었네. 네, 투트랙. 너무나 매력적인 예. 거를 근데 그거를 심지어 9월에 미리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거지. 예. 만들어 놓고 나중에 터뜨리게 한 거죠. 네.
아 너무 소름 돋는. 그렇죠. 그리고 조우영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네. 자, 이 사람들 그리고 남욱이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남욱까지. 네. 이재명이 남욱이고 아니 남욱이 나와서 남욱은 이제 그분이란 말이 정영학 녹취록 이런 데 나오잖아요. 정영학이 야 이거 돈은 어떻게 되냐 예. 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그분 걸로 하면 되잖아요. 네. 예. 해서 그분을 유동규라고 계속 몰아갔는데 남욱이 처음에 JTBC하고 미국을 일단 가 있다가 JTBC 화상 인터뷰에서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처음에 잘못된 그걸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냐 김만배가 내가 저걸 못 막았네. 그래서 김만배가 남욱한테 단도리를 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남욱이 진술이 바뀌잖아요. 네. 공항에 들어오면서 그때 굳이 안 들어와도 되는데 들어와요. 네. 이거 말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한 적 없다.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지우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투트랙이네. 김만배가 네. 그렸던 그림은 투트랙이다. 네. 한쪽은 이재명 지우기, 네. 한쪽은 윤석열의 윤만이라도 예. 묻혀 놔가지고 예, 그렇죠. 커피를 통해서 묻혀 놔서 그럼 국힘이 이거 네. 그리고 박영수와의 관계는 김만배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잘 알죠. 자기가 잘 아니까 박영수는 또 윤석열 사단으로 갑자기 특수부 라인으로 묶이니까 그렇죠. 괜찮네. 네. 엮었다. 엮은 거죠. 그리고 엮었고 갖고 있다가 윤석열이 정말로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니까 됐죠. 자 그때 녹음 잘 해놨네 신앙님한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때 나오는구나.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저 딱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딱 만약에 그러니까 전제 김만배와 신앙님의 가짜 인터뷰가 네. 사실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만약에 그러면 9월 15일 날 왜 그런 인터뷰를 해놨는가 이런 거죠. 형님 이거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인터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이 인터뷰가 판을 흔들 겁니다. 네, 네. 이게 바로 김만배가 말한 이 사건을 광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1억 6,500이 이해가 되죠. 1억 6,500. 싸게 먹은 거죠. 싸게. 싸게 한 거죠. 1억 6,500.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등장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조우영, 남욱, 이성문, 유동규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자예요. 공동체죠. 공동체입니다. 지금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신앙님이 과연 1억 6,500만 갖고 했을까요? 자, 천화동인 1호가 누굽니까? 천화동인 1호부터 3호까지는 네. 김만배예요. 네. 그러니까 1호가 이제 김만배, 그다음에 2호가 김만배 누나, 그다음에 부인, 네. 3호가 김만배 씨 누나.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가장 그게 크죠. 크면서 1호는 그분 것이다 한 거고. 자, 4호가 누굽니까? 남욱이죠. 네. 천화동인 4호가 남욱입니다. 남욱이 지금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지우기 하고 하는 걸 초창기에 개입을 했죠. 그게 지금 김만배의 일종의 교시, 네. 지령. 김만배가 그린 투트랙의 그림 네. 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녹취록으로도 알고 계신 분이고 네. 저 천화동인 6호가 조모 변호사라고 나오는데 저 조모 변호사는 바지예요. 실제 소유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조우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몰랐네. 예. 조우형은 저 천화동인 6호입니다. 저축은행 그래서 대출 저축은행 브로커를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조우형한테 김만배가 그냥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네. 누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응응만 해라 네. 라고 했을 때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할 만한 상당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조모 변호사로부터 조우영 씨한테 거액이 계속 간 거를 파악을 했고 네. 그래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조우영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천화동인 7호가 배모 전 기자. 저기도 사실은 김만배와의 어떤 인연을 갖고 있고 동일체고 저 배모 전 기자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남시장에 재선할 때 성남시장에 재선될 때 네. 그 오보 사건이 있어요. 성남시장에 재선될 때 저 배모 전 기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오보를 하나 써요. 뭐냐면은 형수 욕설 사건이 네. 검찰에 기소됐다.
허위 사실로. 네네. 그게 투표 직전에 선거날 직전에 선거 직전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네. 유권자들이 아하 그때 형수 욕설 테이프가 성남시장 사건 때 선거 때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네. 결정적으로 저게 나오면서 음. 영향을 어떻게 미쳤을 거로 보고 그다음에 선거 후에 오보로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오보를 해도 선거에만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신앙님 대선 때 신앙님의 그 테이프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아라고 생각한 거와 똑같은 구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다 연결돼 있고 선거와 뭐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기가 막히게 선수인 김만배가 기획했을 가능성이 드림팀이네요. 드림팀. 김만배 드림팀. 김만배 드림팀. 드림팀. 예. 네. 정말로 김만배 드림팀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에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김만배 교시에 따라서 일제히 인터뷰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반성해야 될 거는 지금 언론들입니다. 저도 같은 언론으로서 부끄럽긴 합니다. 네. JTBC 어저께 사과를 했고, 아니 근데 JTBC는 심지어 네,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조영 씨. 조영이 중간에 말이 바뀌어서 바꿨다고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윤석열 모른다는 얘기까지 했죠. 네네. 했는데 예, 어저께 밤에 JTBC가 저렇게 사과하는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김만배의 신병이 이렇게 풀려 나오면서 당장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거짓말이다. 이제 뭐냐면은 나는 그냥 헛소리를 한 거고 신앙님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하겠죠. 네. 힘든 또 근데 또 분명히 지금 또 김만배는 지난번 1차 이제 1년 만에 풀려 나가지고 밖에 신병이 있을 때 사고를 쳤듯이 네. 이번에도 또 이제 뭔가 김만배로서는 아마도 어쨌든 자기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정리할 거 빨리 또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네, 정리해야죠. 그때도 그거 하다가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예. 그 당시에 검찰에서 조우영 씨로부터 윤석열 커피가 사실 무근이라는 거를 진술을 확보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는 더 웃기는 게 더 재미있는 건 예. 검찰이 왜 물어봤을까 그러면 그거를. 아마도 제 추정컨대는 예. 어떻게든 그 당시에는 문재인 검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검찰이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관련해서 어떻게든 조우영과 윤석열의 커넥션을 확보하고 싶었을 욕심이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 검찰에서는. 윤석열 검찰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문재인 검찰. 윤석열 검찰이 예, 문재인 검찰. 문재인 검찰이었죠. 문재인 검찰 시절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인터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사 방향은 인터뷰는 3월에 나왔고 3월에 나왔으면 좀 이미 그 전에 근데 네. 저축은행의 조우영도 부실 나왔고. 대출권에 네. 대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되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또 아마 뭐 고발도 이뤄졌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검찰에서 이제 물어봤을 겁니다.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좀 기대를 갖고 물어봤죠. 기대를 갖고 조우영을 불러서 네. 혹시 뭐 그 당시 저축은행 사건 수사했던 게 윤석열 검사였냐 물어봤는데 조우영 씨가 그때 아니라고 진술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2월에 직전에 이제 이 인터뷰가 터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다. 우리가 조사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공식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선거 때 허위 사실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중대잖아요. 공직선거법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이제 합리적 추정이 뭐냐면은 김만배와 신앙님이 왜 저런 일을 벌였을까? 그 배우는 누구인가로 이제는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놓쳐버렸고 시효는 지나서 지금은 되게 그냥 약간 좀 명예훼손 이런 쪽으로밖에 지금 걸 수밖에 없는. 왜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면 훨씬 세잖아요. 공직선거법은 선거 끝나고 나서 6개월 안에 무조건. 잠깐만, 그럼 예. 선거가 3월이었으니까 네. 9월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했으니까 네. 그때 검찰 인사하고 이거 바로 걸었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검찰이 그렇게까지 조서를 샅샅이 뒤져서 보진 않았겠죠. 네.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으면 빼박인데. 네. 그랬으면 죄도 훨씬 형량도 크지 않습니까? 훨씬 큽니다. 예. 네. 참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하니까 김만배는 머리가 되게 좋고 지금 나와가지고 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왜 김만배를 이 중차대한 시기에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었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참.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는데 김만배 씨는 잘 나와요.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김만배 씨 얘기는 뭐 저희 이제 계속 또 이어갈 것 같고 저희 김만배 나온 이상 또 화제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